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낭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행정소송과 관련해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익산시 측은 행정대집행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폐기물 배출업체 비상대책위 측은 절차상 하자 등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고 정부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면 폐기물 이적 처리는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른바 신탁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삼북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일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대출이자 감면과 긴급 생계 지원 등 일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동안 익산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출하하려던 수박이 물에 잠기고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 7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법원이 낭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행정소송과 관련해 오늘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 측은 행정대집행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폐기물 배출업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측은 절차상 하자 등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정부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면 폐기물 이적 처리는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법원이 낭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행정소송과 관련해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 이적 처리 현황과 침출수 배출 상황 등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 측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하루 평균 60톤 이상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해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 대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폐기물 매립업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측은 익산시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낭산 폐석산 환경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7월 13일 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1심 선고는 8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양쪽 중 한쪽은 항소할 가능성이 커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집행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하고 있으니 항소도 하겠죠.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예산 지원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될지도 의문입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한 행정대집행 예산은 109억 원. 익산시는 내년 지원액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체들로부터 비용 회수가 되지 않는 탓에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폐기물 이적 처리 속도가 당초 예상된 30년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염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낭산 폐석산이 지금처럼 흉물스럽게 있기보다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불안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이적 처리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지. 이적 처리하고 그냥 놔두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또 발생을 할까를 모르잖아요. 소송 장기화와 정부 입장 변화 등 폐기물 이적 처리를 둘러싼 변수들. 수십 년을 안고 가야 할 낭산 폐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만 가동 이후 기존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한국해운물류학회에 군산항 새만금 신항 원포트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오늘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김제시와의 관할권 분쟁에서 군산 귀속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무역항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7월 13일 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각 부처 장관과 도지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명칭을 바꾸는 데 드는 예산이 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홈페이지와 도로 안내 표지판 등 명칭 변경과 교체 비용에 모두 3,714건,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란 명칭을 폐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데 따른 겁니다. 이번 명칭 정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은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행정 업무 시스템으로 모두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내에 한 곳도 없던 국제학교가 새만금에 잇따라 추진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변도시에 추진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용역이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는 수변도시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이후에 설립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부지에 오는 8월 대회가 끝나면 K-팝 국제교육도시도 추진합니다. 도는 K-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에 치러지는 익산 망성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박명남 망성농협 대의원과 이민재 망성농협 전 이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후보는 다음 달 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펼치게 되며 투표는 다음 달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망성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선거권자는 1,059명입니다. 이른바 신탁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산북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일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대출이자 감면과 긴급 생계 지원 등 일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1,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군산 하나리움시티 공공임대아파트. 지난 2018년 이 아파트를 인수한 한 건설사가 아파트 140여 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200억 원을 빌리면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건설사는 이듬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140여 가구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신탁사기입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 140여 가구의 보증금은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이 넘고 한 달 이자만 최대 8%에 달합니다. 금융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대환대출로 이게 전세자금 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안 돼서 신용대출로 전환하신 분들이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생활고에 정말 힘드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울증을 가지고 또 병을 또 얻게 되고 3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온 하나리움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출금 인하나 긴급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지원단을 설치하고 피해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 보증금 반환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고 신탁사기 피해자가 저금리 대출 대상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별법 통과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일인데 이게 앞으로 또 미비적으로 이제 저리계금 대출이나 아니면 금융지원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금융권 쪽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자기네들은 공문을 받지 않고 전혀 전달받은 것이 없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답답할 노릇이죠.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건설사, 또 신탁회사 이런 곳에서 이 보증금을 내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 법무부, 또 국회에서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삼북동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하나리움 피해 임차인.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부송 4지구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가 7월이면 모두 완료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익산시의 부송 4지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부분 완료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발굴 조사 대상지는 전체 3구역 29,919제곱미터이며 이 가운데 1, 2구역 2762제곱미터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구역에 대한 발굴 조사는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부분 완료 승인이 나옴에 따라 마한노 공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올해 상반기 재정지원 사업으로 2,50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3월 지자체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5년 동안 국비 1,500억 원과 지방비 645억 원 등 2,1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군산 소부장 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돼 4년 동안 196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초대용량 풍력발전 시스템 혁신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돼 6년 동안 8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관광 프로그램에 외국인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8개 관광 프로그램에 외국인 7,600여 명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전이나 끝난 뒤에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잼버리 관광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으로 안내원이 동행하며 스카우트의 밤 행사도 진행됩니다. 자동차 기술개발 연구기관인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재무감사에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감사 결과 소송 대응 소홀로 4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또 예산 5천만 원을 부정적으로 집행했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천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8건을 적발했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2003년 도가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28일부터 내린 비로 익산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출하하려던 수박이 물에 잠기고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3,500평 농경지에 흙더미와 물이 흥건합니다. 모내기를 하려던 시기 새벽에 갑자기 쏟아져 내린 비로 근처 높은 경사지에 있던 흙이 이곳에 흘러싸였습니다. 모를 못 심어요. 토사가 막 고공화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봐요. 막 쌓이게 쌓여가지고 내일 못 심으려고 한 것을 다시 이걸로 해야 돼요. 한 12년 사이에 이렇게 초로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기는 처음이에요 또. 불도저로 농경지의 흙을 평평히 다지며 모내기를 다시 준비합니다. 농민은 그나마 모를 심지 않았기에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모내기를 시작해 벼를 심은 농가는 침수돼 피해가 더 큽니다. 10년 만에 익산으로 귀농해 수박 농사를 일구기 시작했다는 전평수 씨.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오늘 출하하려던 4,800평 수박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몇 시간 만에 1년 농사를 이렇게 버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어야 또 한 가정을 이끌어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수박 농사로 1년을 먹고 사는데 이번 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재산 피해만 1억 원, 거기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하면 2억여 원의 피해를 본 셈입니다. 30일 기준 익산의 비 피해 접수는 72건, 웅포, 용안, 망성, 용동 일대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 이틀 동안 내린 비였지만 하수도 역류와 도로 침수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 남중학교가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조촌동 디오션시티 학교 용지로 이전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과 25일 군산 남중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1,077명 가운데 70.7%인 761명이 이전 신설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남중의 현재 부지는 이미 이전이 확정된 군산 상일고 부지와 연계해 미래진로 직업체험관과 AR, VR 스포츠센터 등 문화체험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학교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상습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동면천을 정비합니다. 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서측부터 왕궁면 부상천 합류점까지 동면천 3.05km 구간에 173억 원을 들여 제방 보강과 노후 교량 7곳을 재가설하는 등 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합니다. 시는 이달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면천은 부상천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 폭이나 여유고가 부족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군산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어 다쳤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2시 21분쯤 군산 소룡동의 한 공장에서 58살 A씨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유압 클램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응급처치 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벼 재배 농가는 공동방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벼 재배 농가의 병해충 피해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공동방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방제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10만 원까지이며 익산시는 16억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대와 예수대, 전주비전대가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 총장들은 오늘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혁신 산학협력 허브 구축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글로컬 대학 예비대학에 선정되면 4년제 종합사립대학과 간호인력 양성대학, 지역특화 기술인력 양성대학 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한국수소기술원 유치를 위한 전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최종 입지가 결정되면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소기술원은 수소산업 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국산화 지원과 기술평가, 청정 수소 검증 등을 맡게 됩니다. 이미 경남과 인천 등에서 유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0일 밤 10시쯤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흉기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층간소음은 없었으며 이 남성은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돼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 기초수급자 A씨가 성금 70만 원을 구암동에 기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어르신 A씨는 지난 26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손편지와 함께 성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A씨는 사별한 부인이 많이 아프고 생계가 막막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구암동의 더 어려운 분들께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난해 백미 10kg 70포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원광대가 대학 운동부 평가지원 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전국 130개 대학 499개 운동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원광대를 우수대학으로 분류했습니다. 원광대는 2014년부터 10년 연속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평가로 훈련용품비와 대회 출전비 등 1억 5,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익산시가 4기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90명을 다음 달 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농민정책, 식량, 농촌활력, 원예특작 등 모두 9개 분과로 90명입니다.
시는 학계 등 전문가 추천을 병행하며 5년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한 시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출범해 위촉대 위원은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희망농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출범된 민관참여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 농업인 역량 개발과 인력 육성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회안면과 웃담 요구르트가 홀모미읒 건강챙김이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협력해 추진합니다. 홀모미읒 건강챙김이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배달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 서소면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이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이불 사용으로 청결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도내 기온은 1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